네. 슬기로운 투자 생활에 고건호 전문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롯데 정밀화학을 가져오셨네요, 전문가님.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 다뤄본 그 중국발 석탄 강세로 인한 그 가장 큰 호재를 맞이하고 있는 그 롯데 정밀화학 오늘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미 좀 계속 이제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투자하기에 좀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가라는 의견도 있지만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있지만 이때가 아니면 또 못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근데 아니 64,000원, 63,000원 하다가 지금 9만 원을 넘어갔는데 예. 이거 손대기 무섭지 않나요? 벌써 거의 뭐 한 50% 가까이 올랐던데. 올랐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서 네네. 이때부터 지금 이미 SK증권에서는 이제 9만 원 정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는 이미 달성했습니다. 네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미 수소 경제의 어떤 핵심 축으로서 롯데 정밀화학이 롯데가 롯데케미칼도 뭐 수소 쪽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롯데케미칼하고 정밀화학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또 정확히 말씀드리면 롯데 정밀화학은 네. 뭐 케미칼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케미칼 사업 부분이 있고 그린 부분이 있는데 네. 그 케미칼 암모니아 부분이 있고 네, 염소 네. 부분이 있죠. 그 암모니아 부분에서 상당히 강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롯데 정밀화학은 암모니아 쪽으로 해서 수소 쪽에 발을 담근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정도 이제 알아둬도 상당히 수도 경제의 핵심 축이기 때문에 하나는 알아둬도 정말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슬라이드가 지금 잠깐만요. 지금 작동이 안 해가지고 네.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네. 슬라이드를 일단 저기 하시는 동안에 네. 저희가 또 롯데 정밀화학에 대해서 한번 좀 차트를 확인을 해보고 주가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슬라이드가 아예 안 뜨시나요? 지금 안 떠요 지금.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우리 일단 롯데 정밀화학이 어떤 회사인지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종목 코드가 004000입니다. 네. 지금 전일 대비 0.33% 상승하면서 004000이면 굉장히 빨리 상장한 기업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네. 그러겠네요. 1964년도에 한국비료공업 주식회사로 설립이 돼서 이게 그 유명한 사카린 사건의 한국 비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게 그럼 나중에 삼성정밀화학이 됐다가 다시 이제 롯데 정밀화학으로 바뀌는 넘어가면서 거죠? 바뀌었습니다. 네, 다 기억을 하고 계시죠? 네, 2016년에 롯데 정밀화학으로 사명을 변경을 했는데 사실 1994년도에 삼성 정밀화학으로 사명을 변경을 했다가 16년도에 롯데 정밀화학으로 사명을 변경을 했네요. 전일 대비 지금 이제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92,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92,700원으로 또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놀라울 정도로 기관이 순매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계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뭐 아무래도 저희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외국인을 따라가라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참전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이제 계속 이제 팔았다가 이제 잠깐 들어왔다 또 다시 팔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도 그동안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얼른 사셨다가 이제 매도를 하시고 이제 하신 것 같아요. 좀 더 가지고 있다 팔 걸 이러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은 들어가기 너무 주가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월 20일 이후에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올랐거든요. 네, 엄청나게 순매수를 보였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매집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기관이 이렇게 계속해서 산다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네, 목표 주가가 도대체 얼마일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지금 목표 주가는 한 1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가 재료입니까? 네, 궁금합니다. 재료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걸까요? 일단은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제가 그 하나솔루션을 다루면서 그 네. 중국발 석탄 강세 네. 그게 첫 번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예. 일단 말씀드리자면 그 롯데케미칼의 사업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네.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예. 첫 번째는 케미칼 사업 부분.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그린소스 사업 부분 나눠지는데 네. 그 중에서 그 중에서 말씀드리자면 케미칼 사업 부분은 염소 계열과 암모니아 계열로 나눌 수 있고 ECH, 가성소다, 암모니아, 요소수 등 다양한 제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염소 계열은 있는 ECH는 건축, 조선 등 전 산업에 거쳐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ECH라는 소재라는 보시면 어느 한 제품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조연처럼 다 빠짐없이 들어가셔서 볼 수 있습니다. 이 ECH 소재는 그 에폭시 수질의 네네. 재료입니다. 네. 간단히 우리들 그 생활에서 보자면 그 바닥재라든지 네. 아니면 옥상 그 마감재라든지 뭐 에폭시 코팅하고 그렇죠. 이제 네. 그런 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가성소다 같은 경우는 또 섬유, 의약, 제지 등에 사용된 원료입니다. 예, 산업의 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암모니아는 비료, 암모니아 질소 비료하죠. 그렇죠. 합성성분 뭐 나일론인데 ABS 수지
그 원료를 쓴 기초화학 물질로 이것이 롯데 정밀화학이 유통량의 약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화수를 다루실 때 하나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자면 수혜 제품 조건이 있습니다. 중국 내 생산 설비의 집중도가 높을 것이며 석탄 기반의 생산 공업 비율이 높아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전방 수요가 계속 있어야 한다. 처음에는 제가 PVC를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때 설명이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석탄으로도 PVC 재료를 만들 수가 있고 그 석유로도 만들 수 있는데 석탄으로 만드는 게 주로 중국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호주하고 갈등을 빚으면서 중국의 석탄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석유 기반의 기술이 더 좋은 거다. 그러면 꼭 같은 거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네. 예. 그 중국 같은 참고로 FOC 부원유는 ECH 같은 경우는 네. 전 세계 생산량이 250만 톤 약 그 정도 되고요. 네. 예. 그중에 중국의 비중이 130만 톤. 50% 이상이네요. 50% 이상이 됩니다. 그중에 중국에서는 그 글리세릴, 메탄올 기반화가 프로필린 기반 두 가지 나눠지는데요. 네. 주목할 부분은 이 메탄올 기반으로 글리세린 기반이 좀 비중이 좀 어느 정도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거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이 글리세린은 이거는 사실 부생물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바이오 디젤하고 이제 바이오 디젤에다가 메탄올 첨가가 필요한데 그 메탄올 설계하는 그거 생산하는 그 원재료가 석탄이기 때문에 중국발 석탄 강세와 그리고 그 공급이라든지 상당히 좀 줄어드는 게 당연시하게 되고요. 대신 최근에 그 인프라 투자라든지 그 건설 호조에 인해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글리세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올라가고 얘기죠. 있습니다. 지금 글리세린하고 프로필린 가격 추이를 보자면 일단 그 중국 글리세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2021년 7월부터는 역전을 했습니다. 원래는 프로필렌이 글리세린보다도 4배 가까이 비쌌네요. 비쌉니다. 네. 예. 그러다 지금은 거의 같거나 오히려 글리세린 가격이 높은 때도 있었고. 예. 네. 그래서 역전하는 상황이고요. 국제 가격 추이를 보자 보면 ECH나 에폭시나 프로필렌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에폭시 그 부원료를 갖다가 글리세린으로 만드나 프로필렌으로 만드나 그 물질은 같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석탄의 수요에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써왔는데 석탄을 캐지를 못하고 그리고 감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파가 좀 크다. 그러니까 석탄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글리세린 가격이 올라갔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리세린으로 만드는 ECH 가격도 경쟁력이 없어진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만 일찍 가지고 오셨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하다못해 하루라도 빨리 8만 원대만 가져오셨는데, 됐어도 예.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8만 원대도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8만 원대만 해도 괜찮았을 것 같은 게 그때만 해도 그 7만 원 후반대나 8만 원대였으면 지금 10만 원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 11만 원대로 상향 조정한 증권사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찾아봤었는데요. 지금 석탄 강세 관련해서도 방금 좀 전에 얘기를 해서 최선호주다라고 이제 추천을 이제 리포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했습니다. 지금 어느 애널리스트들인가 이제 찾아봤더니 롯데 정밀화학에 대해서 하이투자증권이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해서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대신증권과 키움증권에서도 각각 증권사 리포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경 컨설턴스를 통해서 증권사 리포트 찾아보시면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목표 주가를 대신증권에서는 또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가 리레이팅 요소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고 PER이 9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 대응을 지속해서 추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트레이딩의 경우 기존 산업용 물량과 향후 추진될 친환경 그린 수소의 사업에 대한 주가의 평가가 분명 다른 기준에서 적용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좀 전에 고건우 전문가가 소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중국의 석탄 관련한 소식들 계속해서 강세가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전력 수요가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발달에 따라 전력 수요는 당연히 늘어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신 그 중국도 결국에는 탈탄소, 그 석탄이 이미 이제 우리 또 이산화탄소를 줄이겠다고 이미 선언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석탄 생산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당분간 단기적으로 완화를 시킬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계속 감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호주랑 미중 간의 대리전이 호주 간의 그 갈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주의 석탄은
수입해 오기도 힘든 것이 네.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른 대체로 뭐 인도라든지 다른 뭐 동남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네. 결국에는 그 최근에 물류 비용이 매우 비쌌습니다. 네. 그때 그리고 또 수요 인도도 사실상 석탄을 수입하고 있는 마당인데 다시 가져오기에는 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석탄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에 대한 그 수혜주로서 석유화학 부분이 중국에서 많이 생산하는 석유화학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좀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은 좀 놓친 것 같고 혹시 예. 그럼 이런 케미칼 쪽이나 해서 예. 또 롯데정밀화학의 뭐 1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좀 관심 가져볼 만한 비슷한 사업 부문에 있는 종목은 없을까요? 네, 혹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하나솔루션 네.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솔루션 네. 같은 경우는 전에도 제가 좀 말을 잘 못했지만 네. 그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를 따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탈탄소라든지 뭐 PVC나 그 알짜배기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그 롯데정밀화학 그리고 최근에는 말씀드린 벙커링 컨소시엄을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네. 예, 그 HN의 롯데정밀화학, 롯데글로벌 로지스 뭐 벙커링이라는 거 그 선박 연료를 사서 공급하는 건데 그 암모니아 공급사로 이제 그 생산하는 공급사로 롯데 정밀화학이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암모니아 생산하는 기업을 또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네. 예. 그리고 2분기의 실적을 보니까 뭐 영업이익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크게 증가한 걸로 나오는데 혹시 그 이유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은 경영 실적도 사실상 그 염소계 제품 수급이 이제 타이트하다. 네. 그래서 지속되어 있었고요. 이런 국제가 강세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 판가 인상해가지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영업이익이 증가한 건 알겠는데 단기 순이익이 뭐 1,100 거의 전분기에 비해 가지고 3배 가까이 늘어난 뭐 특별한 뭐 매각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건 딱히 아직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저번에 얘기를 해주시고 언급을 해주신 이후에 주가가 이제 잘 올라가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대외적인 이슈 때문에 다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41,000원, 41,900원대로 내려왔는데요. 지금 다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목표 주가는 여전히 어제 그저께네요. 15일 날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또 다시 그 대신증권에서 애널리스트가 그 종목 분석을 내놨는데요. 하나솔루션에 대한 기업 분석, 수익성과 주가 모두 바닥을 통과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6만 원으로 8%는 하향이 되어 있는데 6만 원으로 매수 의견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그 당시에는 내놨을 때는 43,850원이었는데 지금 41,850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내려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롯데 정밀화학과 비슷한 종목으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하나솔루션에 대한 의견 여전히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수소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19세기 말, 20세기 초와 같은 석유와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최소한 100년 동안, 200년 동안 수소 경제가 계속 이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 여러 기업들이 뭐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이나 아니면 롯데케미칼 같은 그런 회사도 같이 한번 수소주 관련으로 같이 한번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하나솔루션도 수소 관련입니까? 하나솔루션 수소 관련이 있습니다. 수소 관련이라기보다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석탄발 이게 더 강한 거고요. 네. 예. 그 다른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현대로템이라든지 네. 뭐 현대자동차 그룹 자체적으로 이쪽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태양광, 수소, 친환경, 뭐 거기에다가 지금 미래 항공까지. 항공 쪽으로 또 굉장히 많은 또 투자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김동관 대표가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예전에 태양광 쪽으로도 많이 하나솔라원 때부터 네, 그렇습니다. 네, 앞서 나가고 있었죠. 또 하나가 자체적으로 방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도 장기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서로 간에 이제 그룹사의 시너지간이 날 것이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도 그 중에 수혜주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또 지금 앞서서 이제 글리세린과 또 프로필렌 가격 추이 또 이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간밤에 또 국제유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국제유가 추이도 함께 좀 짚어주시면서 설명을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국제 유가는 앞으로도 계속 다시 관계 화랑세에 들면서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난번처럼 미국과 러시아의 그 치킨 게임처럼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긴 하나 네, 지속적으로 국제 유가난
계속 저는 이제 앞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국제가 상승을 하면 물론 원가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석유화학 업체들은 사실상 좀 약간 지금 가격에 대해서 약간 부담감이 있을 건 사실이나 대신 앞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양호한 실적을 낼 것이다라고 저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국제 유가가 뭐 하반기 들어서 뭐 $100까지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상반기 나왔을 때만 해도 솔직히 저는 안 믿었거든요. 예전에도 그런 얘기는 늘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뭐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추이로 봤을 때 사실 이런 허리케인이 오고 뭐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예상을 사실 못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런 추이로 봤을 때는 가능하겠다.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80에서 90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혹은 또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고 하면은 물론 큰 변동성을 보면서 다시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가격 추이와 함께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을지 지금 보여주신 가격 추이는 지금 앞서서 얘기했던 글리세린 가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참 잘못 봤네요. 그리고 국제 가격 추이네. 네. 근데 사실 뭐 국제유가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롯데정밀화학 같이 B2B 기업들은 대부분 그 원가를 갖다 전가시키거든요. 네. 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마진율로 따지면은 더 금액으로는 더 많이 벌 수 있죠.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면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지는 그런 특징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끝으로 투자 포인트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EHC를 중심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미국의 인프라 투자 집행이 본격화되어 있고 아시아를 비롯한 국가의 산업 활동이 재개됨으로 인한 에폭시 수지의 수요 증가. 그러나 중국발 석탄 생산 감소로 인하여 공급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에 인하여 에폭시 가격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드린 그 중동산 비료에 밀려가지고 지금은 비료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비료의 주성분이 암모니아는 롯데 정밀화학이 현재 약 90만 톤을 지금 현재 유통하고 있습니다. 생산하고 있고 국내 시장 점유율의 약 이제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소 유망주를 떠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암모니아는 분자 구조상 질소만 떼어내면 수소를 추출할 수 있어가지고 NH3죠, 암모니아가. 그 수소 운반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롯데 정밀화학이 인프라를 활용해서 그 해외로부터 수소를 이제 도입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벙커리 컨소시엄, 아까 제가 말씀드린 HM의 롯데 정밀화학 6개 컨소시엄도 있는데 그린 암모니아 해상 운송 이 컨선 수요하고 그리고 롯데케미칼 그린 수소 이 수요를 합쳐보면 거의 지금 현재 수준의 약 4배 수준 정도 됩니다. 네. 이에 따른 매출 증가 기대는 시점이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재채기가 나와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봤고요. 롯데 정밀화학 혹시 이제 그 전에 리포트와 함께 또 아시고 진입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하시고 또 유가가 아니라 국제 가격 추이 에폭시와 또 프로필렌 국제 가격 추이까지 살펴보시면서 향후에 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11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상향 조정됐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고건호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